안녕하세요. 지난 4월 29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인 우리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과 소통한다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겨놓고 처음에는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로 기자회견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지방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하고 나자 5월 9일 날 국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과 저출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후속 보도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과연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문화가 이게 정확한 진단인가? 우리가 의사도 환자를 치료할 때는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된 나라입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교, 병원, 뭐 종교, 우리 노조 지도부까지 전부 다 서울로 집중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또 이거 뭐 이 전 국민이 스마트폰 시대에 언론은 어떠합니까? 신문, 뭐 TV, 잡지를 비롯해서 요즘 유튜브와 SNS에 등장하는 이 언론 매체들이 누가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발표한 내용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는 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대로 청년의 수도권 이전이 누가 지방 인수 감소가 문화에 있는가? 이게 지방의 눈으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년 2024년 5월 15일 오늘 그 통계청 그 인구 발표 자료를 보면 1960년대 우리 대통령이 태어난 그 해의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1960년대보다도 배로 늘어난 5,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인구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방은 인구 절벽 시대가 됐느냐? 인구가 이렇게 황폐하게 그 인구가 감소됐는가? 저는 이 서울 집중의 근본 원인을 이 중앙 집권적 구조와 이 조서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은 이 지방에 있는데 이 본사 중심의 조세 정책, 중앙 정부 중심의 조세 제도가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GRDP가 지방에서 중앙으로 서울로 유출되는 이런 조세가 근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단적인 예로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 제력도가 낮은 전라남도 경우를 살펴보면 전남의 인구는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185만 명입니다. 이 전남이 그 나라라고 치면은 유엔 회원국의 지금 현재 나라 수가 195개입니다.
국가 순위로 보면은 인구 순위로 보면은 147위예요. 전라남도가 국가로 치면은 우리 전라남도보다 적은 나라가 한 50개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했지만 그 실패했는데 우리 고작 우리 대한민국이 득표한 것이 29표예요. 그런데 전라남도보다 적은 나라가 지구상에 근 50개가 있다. 그것이 유엔에 등록된 나라. 그거 말고 나라로 보는 나라까지 치면은 거의 1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 전라남도에는 우리가 제철소, 세계적인 정유공장, 화학단지, 핵발전소, 조선소, 우주발사대, 항만,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양질의 농수산물을 생산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전라남도가 독립국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에서 1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뭐 핵발전소가 있습니까? 거기가 조선소가 있습니까? 제철소가 있습니까? 화학 그 공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쌀이 생산합니까? 거기서 양식장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서울은 이게 지방에 생산된 과실로 서울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져올라가서 이 지방에 생산된 모든 그 영양이 여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 형편입니다. 이러한 조선제도와 우리가 그 재정정책은 이거 지방 식민지 정책으로 봐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선제도와 이 일을 갖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세제도를 뒷받침하려면 이게 법으로 국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법은 우리가 10명 이상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그 법으로 통과돼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를 보면 정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22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가 46명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122명이고 참 더 허탈하게 하는 것은 21대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이 42명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전 국토의 88%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132명이고 우리 전남 지역에 전남, 전북 이런 데는 법안을 전 의원들 국회의원이 다 합심해서 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명이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을 위한 입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담합니다.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조세제도와 본사 중심의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화는 생산 도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소비가 돼야 됩니다. 지방은 중앙정부와 서울을 먹여 살리는 곳으로 이게 그런 곳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살아나야 지방 소비를 막고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헌법이 근거해서 헌법 117조의 의무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에 맞는 조세제도를 법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서울 카르텔에서 벌어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했던 노무현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언론, 우리 각 지역이 그 연계해서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이런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의 이익이 중앙정부에 수탈당하는 시대는 종식시키고 국토를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방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그 지역마다 고유한 정체성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역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방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방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질 때 청년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듯이 지방에 사는 것도 지방민으로서의 자부심,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지방을 서울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지방의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야만 우리가 국가의 번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은 획기적으로 조세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두섭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방에 대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언론이나 이 사회적 공기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구조를 바꿔서 지방이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